내 이름은 한아름. 22살, 서울 마포구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 20대 초반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학에서 청춘을 즐기고 여행을 가고 연애를 하며 미래를 꿈꾸는 시기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다. 나는 또래보다 발육이 빠른 편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내 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관심은 결코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속삭임, 체육 시간마다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인터넷 댓글보다 더 날카로운 친구들의 농담.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시선들이 나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 역시 기대가 있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혹시 모를 이해와 공감.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 선배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보다 내가 어떤 몸을 가졌는지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 몸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 같은 말들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학교를 휴학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부모님의 형편도 좋지 않았기에 일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자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조금 쉬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알게 된 곳이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편의점이었다.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보기로 했다. 편의점은 골목급 모퉁이에 있었고 간판도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잔잔한 라디오 음악과 은은한 형광등 불빛이 맞아주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 오셨어요? 그 남자는 정우진 점장님이었다. 머리가 반쯤 휘어 있었고 얇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는 깊고 조용했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준비해 온 이력서를 건넸다. 그는 이력서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아름 씨, 나이는 22. 아직 학생이시겠네요? 네,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밤 근무 괜찮으세요? 여긴 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낮보다 편할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밤 근무를 꺼리기도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일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배우면 돼요. 면접은 15분 남짓 짧게 끝났다. 형식적인 질문 외에는 별다른 압박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이나 말투가 없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나는 그날 바로 근무를 시작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 뒤에 섰을 때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어떤 공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첫날 밤, 손님은 많지 않았다. 몇몇 직장인들이 맥주나 도시락을 사갔고 배달기사가 에너지 음료를 집어갔다. 나는 계산대에 서서 하나하나 기능을 배우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실수도 몇 번 했지만 점장님은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다. 천천히 해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는 법이니까. 그의 말은 나에게 생각보다 큰 울림을 줬다. 나는 언제부턴가 늘 긴장 상태로 살아왔다. 누군가의 실망을 두려워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이 낯선 공간, 낯선 사람이 주는 다정함은 내 방어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새벽 3시쯤 손님이 뜸해졌다. 점장님은 저 멀리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는 뒤쪽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게 안은 고요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순간 이 공간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잡한 감정 없이 단순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날 이후 나는 편의점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하루하루 점장님과의 짧은 대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작이 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편의점에서의 두 번째 근무는 첫날보다 훨씬 수월했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라 그런지 나는 더 여유 있게 주변을 살필 수 있었고 점장님의 조용한 지시에 따라 물건 정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서 나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씩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정우진 점장님은 여전히 과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내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을 때, 물건을 정리할 때, 혹은 손님이 없는 틈에 잠깐 쉬는 시간까지. 그는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나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탐색도 부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내가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선반 위에 놓인 유통기한이 임박한 샌드위치를 보며 내가 중얼거렸다. 오늘도 이거 남았네. 그 순간 점장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먹고 싶으면 가져가도 돼요. 유통기한 지난 건 폐기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조심스럽게 샌드위치를 꺼내어 작은 탁자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점장님은 조용히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이건 서비스. 나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잠시 피할 수 있는 곳,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 그리고 나에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조금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다. 근무 시작 시간보다 30분 정도 빨랐지만 점장님은 별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의 어깨는 비에 조금 젖어 있었다. 감기 걸리겠네. 타월 있어요. 잠깐만요. 점장님은 뒷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그리고 물기 묻은 어깨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도 조심스럽고 부담 없이 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다. 그건 연민도 과잉 친절도 아닌 아주 사람다운 배려였다. 그날 이후 나는 점장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작은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 씨는 왜 휴학했어요? 그는 어느 날 그렇게 물었다. 질문은 느리고 강요하지 않는 어투였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조금 지쳤어요. 학교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시선 받는 것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말 없이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다. 나는 그의 침묵이 위로로 느껴졌다. 위로는 꼭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았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조금씩 가까워졌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일상이 쌓이고 또 쌓여서 관계는 깊어진다. 마치 천천히 우러나는 차처럼. 하루는 내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병이 깨졌다. 당황한 나는 급히 닦으려다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다. 피가 조금 났고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아요? 점장님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약국용 밴드와 소독약을 꺼내왔다.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상처 부위를 소독했다. 다행히 깊진 않네요. 다음부턴 유리병은 무리해서 들지 말아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건 안심의 무너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분이다. 나이 차도 많고 성격도 조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점점 그 사람의 하루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괜히 일찍 준비하게 되고 없는 날이면 편의점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졌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에서 묻어나는 배려,
조용한 배경음악처럼 존재하는 그 따뜻함이 나를 점점 그 사람에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본 건 아주 오랜만이라는 걸. 그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는 조금씩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어쩌면 좋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나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존경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의 투영인지. 다만 분명한 건 나는 점점 그 사람의 공간에 스며들고 있었고, 그도 조용히 내 일상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어느새 내게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편의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그 공간이 점점 익숙해졌다. 익숙해졌다는 말은 단순히 계산대 사용법이나 진열 순서에 익숙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곳의 조명, 새벽 공기, 그리고 정우진 점장님의 말투와 걸음걸이까지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농담을 자주 던지거나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가끔 내가 실수하거나 조용히 한숨을 쉴 때면 꼭 알맞은 타이밍에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곤 했다. 그의 배려는 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날이었다. 계산을 하며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나는 무심코 손을 베었다. 제품을 개봉하려다 손톱 밑이 찢어진 것이었다. 통증은 크지 않았지만 피가 맺혔고 나는 괜히 민망해져서 아무 말 없이 손을 감췄다. 하지만 점장님은 바로 알아챘다. 내 손을 가볍게 붙잡고 말했다. 다쳤네요. 잠깐만요. 그는 조용히 뒷방으로 가더니 작은 응급상자를 들고 나왔다. 조심스럽게 내 손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정말 걱정이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 같았다. 이런 작은 상처가 생각보다 오래가요. 일할 땐 장갑 꼭 끼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평소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났을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손길이 떠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감정이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 후 점장님은 특별히 휴게실에 작은 전기주전자를 가져왔다. 밤에 따뜻한 물 필요할 것 같아서요. 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나는 그 조그마한 배려가 이상하리만치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내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온도를 맞춰놓은 물, 내가 좋아하던 보리차 티백까지 준비해 둔 것을 보고 나는 말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가 갑자기 말없이 내 앞에 작은 포스트잇을 놓았다.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눈밑이 좀 피곤해 보여요. 라는 짧은 문장. 그 메모 하나에 나는 괜히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누구도 내 표정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며 걱정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그런 내 가면을 단번에 꿰뚫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온 것이 처음이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사람은 어떤 시간을 살아왔기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배운 걸까?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통해 얻게 된 걸까? 점장님은요? 어느 날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사람을 믿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 말은 차가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기대 대신 이해를 선택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조용히 편의점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다. 점장님은 퇴근했지만 나는 잠깐 더 남아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흐르던 조용한 피아노 음악 사이로 문득 내 마음속에서 작은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걸까? 그건 설렘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마음이 들뜨기보다는 가라앉은 느낌. 복잡하거나 혼란스럽기보다는 고요하고 잔잔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작거나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게 만든 감정이었다. 조건이나 상황, 나이와 같은 것들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좋다는 감정. 그 뒤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손끝 움직임, 옷차림, 어떤 음악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그런 작은 것들을 알아가며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나도 마치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듯한 조용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에 익숙해졌고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면서도 이름 붙이지 않았다. 그것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 믿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 이 고요함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걸까? 어쩌면 이 조용한 거리와 조용한 편의점, 그리고 조용한 우리 사이에서 가장 큰 감정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편의점에서의 하루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나는 점점 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으며 거리의 공기조차 덜 차갑게 느껴졌다. 점장님과 함께하는 공간은 변함없이 단순했고 그만큼 안정적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밤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지만 편의점 안은 따뜻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빠져나온 음료를 진열하고 있었고 점장님은 계산대 뒤에서 정산 중이었다. 라디오에선 익숙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가게 안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오늘은 많이 조용하네요. 내가 말을 건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고요히 웃었다. 이 정도 조용한 게 좋죠. 복잡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조용하면 내 마음 소리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름 씨는 요즘 마음이 좀 편안한가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마음이 편한지 생각해보니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거짓말이 하기 싫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네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찌르듯 울렸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날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 나는 점장님이라는 사람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근무가 끝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 특유의 촉촉한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다. 나는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서서 우산도 없이 멍하니 비를 바라보고 있었고 점장님이 다가왔다. 우산 없죠?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근처라 했죠? 아니에요. 그냥 좀 있다가 비 그치면 갈게요. 나는 괜히 사양했다. 사실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그걸 드러내기엔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뒷방으로 가더니 접이식 우산 하나를 꺼내왔다. 그럼 이거 쓰고 가요. 나는 잠깐 더 정리하고 있을게요. 나는 우산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같이 걸어요. 아직 시간도 있고 괜찮으면.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의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우리는 비 내리는 골목을 함께 걸었다. 우산 아래 비의 소음만큼이나 침묵도 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많은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예전엔 싫어했어요. 적고, 불편하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예전엔 빨리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 소리를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다. 집 근처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섰다. 우산을 접으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점장님도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오늘
같이 걸어와서 좋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랑 나란히 걷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나는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내 마음은 조용한 파문처럼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문득 떠올랐다. 나란히 걷던 순간 우산 아래 같은 소리를 들으며 같은 속도로 걷던 발걸음.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깊이 남았을까? 아마 그건 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확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이후 점장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조금 더 다정해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 손끝의 움직임 하나에도 더 섬세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편의점 안의 공기도 조금은 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아직 말할 수는 없었다. 아니, 말하지 않는 쪽이 지금은 더 좋을지도 몰랐다. 이 고요한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마음도 어디론가 향하게 될 것이다. 숨기지 못한 채 조용히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때가 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일찍 도착해도 상관없다는 듯 오히려 더 일찍 가서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우진 점장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담백했다. 그는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고 나 역시 그에게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조심스러움이 나를 더욱 간지럽히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밀려들어오고 도시락과 컵라면은 금세 동났다. 나는 계산대에서 정신없이 손을 움직였고 점장님은 뒤편에서 상품을 보충하고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나는 급하게 재고 박스를 들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박스는 쏟아졌고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순간적으로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무엇보다 손바닥이 바닥에 쓸려 따가웠다. 아름 씨. 점장님이 달려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서둘러 내 손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다친 데 없어요? 발목은 괜찮고요? 괜찮아요. 그냥 놀랐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진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바닥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런 건 내가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혹시라도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한 걱정일 텐데 왜 이렇게 울컥하는 걸까?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말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은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 복잡한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점장님은 왜 이렇게 다정하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정하다고 느껴졌다면 기쁘네요.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사람은 다 저마다의 고단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해요. 나는 그의 말에 숨을 삼켰다. 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은 나만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그런 방식으로 조용하고 섬세하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마음을 받고 싶었고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날 밤 마감 정리를 마친 뒤 우리는 편의점 앞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 깜빡였고 밤 공기는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점장님은요? 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젊었을 때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했었죠. 아주 오래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요. 내 옆에 있으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놓아줬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꽂혔다. 누군가를 위해 물러서는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은 쟁취하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이.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뚜렷하게 울렸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구나. 그건 설렘보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감정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배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중함, 그리고 그 조용한 눈빛 속에 담긴 진심. 나는 그 모든 것이 좋았다. 그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평범하게 다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나이 차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복잡한 시선이 따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마음을 오래 숨겨둘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어쩌면 곧 나의 진심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은 평소보다 날이 빨리 어두워졌다. 저녁 시간도 채 끝나기 전에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방울이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온종일 이상하게 떨렸다. 나는 아침부터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오늘 꼭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 마음을 혼자 품고 있기는 힘들다고. 그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적어도 내 진심은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장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제품 재고를 점검하고 새로 들어온 음료수 배치를 확인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다. 점장님, 저 사실. 그러나 막상 그 앞에 서면 목이 마르고 가슴이 뛰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손님이 뜸해졌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계산대 주변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아 점장님 쪽으로 다가갔다. 점장님.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눈빛이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놀란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며 말해요. 나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았고 그는 나란히 앉았다. 우리 사이엔 종이컵에 따른 보리차 하나가 놓였다. 나는 손으로 컵을 감싸주며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이 편의점에서 일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네요. 처음엔 단지 조용히 일만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숨을 들이쉬고 나는 눈을 맞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그의 눈이 조금 커졌다. 놀라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다림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다른 누구보다 저를 존중해주고 조용히 배려해주셔서요. 그런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점장님이 건네준 따뜻한 말, 조용한 행동, 그리고 웃음. 그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나는 말끝을 흐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입안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점장님을.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답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이 감정이 진짜였다는 것만은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오랜 침묵 끝에 점장님이 입을 열었다. 아름 씨.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름 씨와 이야기할 때, 웃을 때, 같이 조용히 일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기다려졌어요. 내 눈이 커졌다. 가슴이 울렁이고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요. 아름 씨보다 40살이나 많고 사회적으로도 복잡한 시선이 따를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아름 씨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너무 커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시선,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점장님과 함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함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요. 아름 씨, 이런 나를 이렇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공개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우리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작은 웃음, 조용한 대화 속에 전보다 깊은 신뢰와 애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고 그는 여전히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존중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생겨 있었다. 그것은 고백 이전과 이후의 차이였다. 그 끈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진심이야말로 어떤 시선이나 조건보다도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조용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로도 우리는 크게 달라진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일터에선 여전히 점장과 직원의 관계였고 손님들이 있을 때는 철저히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우리만 아는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점장님은 이제 가끔 나에게 먼저 웃어주었고 내가 늦게 출근하는 날이면 조심히 왔어요? 라고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 말에 매번 마음이 따뜻해졌고 때로는 하루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나보다 몇 살은 많아 보이는 여성, 또렷한 화장을 한 중년의 손님이었다. 편의점 단골은 아니었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점장님을 보자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어머, 우진 씨,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줄 몰랐어요. 점장님은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아, 오랜만이네요. 근처에 볼 일 있었어요? 응, 근처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근데 여긴 혹시 이 학생이 같이 일하는 직원이에요? 나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예쁘네. 그런데 우진 씨랑 같이 일하니까 편하겠어요? 그 말에는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점장님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고 그녀는 몇 개의 물건을 계산한 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다. 예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도 젊어진다더니 딱이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뭔가를 들킨 듯한 기분, 아니면 누군가 나의 조용한 감정을 들춰낸 듯한 불쾌함이었다. 그날 밤 마감 정리를 하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장님은 조용히 재고를 체크하고 있었고 나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그 여성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2명의 친구와 함께였고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다. 저 사람 말이야. 전에 우리 동호회에서 봤었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산다고 하더니 저렇게 어린애랑 같이 일하네? 그 학생이랑 무슨 사이일까? 그냥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그들의 말은 분명 내게 들리라는 듯 뱉어졌고 점장님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고 계산대 뒤로 잠시 사라졌다. 손님들이 나간 후 나는 계산대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점장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라디오도 꺼진 상태였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죄송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때문에 점장님이 곤란해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름 씨가 왜 사과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지만 저희 관계가 알려지면 이런 시선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장님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돼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도 무섭긴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름 씨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관계를 감추기 위해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 역시 그게 두려웠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오해 때문에 우리가 점점 말이 줄어들고 서로를 피하게 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한 손. 그 손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가 겪을 시선과 오해, 편견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길게 숨을 쉬었다. 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우산 없이 걷고 있었다. 하지만 전혀 춥지 않았다.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였다. 사랑을 확인한 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아직도 점장님은 우진 씨라고 불리는 것보다 점장님이 더 익숙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조용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날은 평소처럼 마감 정리를 마친 늦은 밤이었다. 나는 편의점 뒷문을 잠그고 점장님과 함께 집 쪽으로 향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엔 습기가 감돌았다. 골목을 지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름아. 놀라 돌아보니 그곳엔 어머니가 서 있었다. 긴 코트를 입고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나와 점장님 사이를 오갔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여기엔 어떻게? 너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알바도 바뀌었다고 하길래 근처 볼 일도 있고 해서 그냥 들렀어. 근데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변했다. 저분은 누구시니? 나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편의점 점장님이세요. 그래? 그런데 왜 같이 다니고 있니? 이 늦은 시간에?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의심이 담긴 것이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순간 점장님이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아름 씨와는 같이 일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가까워졌다고요? 무슨 의미죠? 설마 둘이 사귀는 건 아니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저 우진 씨랑 만나고 있어요. 짧은 정적.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분노와 당혹이 동시에 떠올랐다. 말도 안 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분은 너보다 몇 살이 많은데 도대체. 나이 차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진 씨를 존중하고 사랑해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점장님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죠? 나이도 많고 책임감도 있으실 텐데 왜 어린 내 마음을 흔드시나요? 그의 표정엔 아픔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관계가 쉽게 이해받기 어려운 거랍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점장님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사랑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에 더 진실했고 오래 지켜왔기에 더 단단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집에 들어와. 우린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섰고 나는 우진 씨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괜찮아요. 피하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당신 어머님도 결국은 아름 씨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격렬한 반대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걱정들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내 인생이 망가질까 두려웠고 사회적 시선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진짜 나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였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우진 씨는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고 편의점 안 작은 테이블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대화는 조심스럽고 느리게 시작되었지만 진심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되진 않네. 하지만 내가 말했던 존중이라는 단어는 계속 마음에 남더라.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직은 걱정이 더 크지만 너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면 나도 노력해볼게.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복잡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믿게 되었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것을. 부모님과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내셨고 아버지는 말수가 적어졌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처럼 반대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작고 소중한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조금씩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우진 씨와 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편의점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우리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어느 늦은 봄날 나는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다.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감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증상은 계속되었고 결국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되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신입니다. 지금 한 6주 정도 되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의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임신. 그 단어 하나가 내 안에서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놀람, 두려움, 기쁨,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내 눈앞은 아지랑이처럼 흐릿했다. 손에 쥔 진단서를 꼭 쥐고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내 안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다. 편의점으로 돌아왔을 땐 우진 씨가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나는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가 앉았고 손에 쥔 진단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나를 찾아왔다. 어디 다녀왔어요? 아까부터 얼굴이 창백하던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진단서를 내밀었다. 그의 손에 전해진 종이, 그리고 그 종이를 내려다보던 그의 표정.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가 곧 눈이 커졌다. 이게 정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 정도래.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아름씨, 이런 기적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올 줄 몰랐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아이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같이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두렵기도 해. 내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 다 준비가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같이, 하나씩. 그 말은 내 안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편의점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긴 시간을 이야기했다. 아이에 대한 계획, 우리의 앞날,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지까지. 처음으로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를 눈앞에 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기가 생겼다니. 복이네.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는 반대하지 않을게. 나는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우진 씨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부모님의 태도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진심을 지켜온 결과이자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후의 시간은 바쁘고도 따뜻했다. 우리는 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다녔고 편의점 일도 효율적으로 분담했다. 동네 손님들은 나의 변화에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오히려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많았다. 아가씨, 요즘 얼굴이 더 환해졌네요. 몸조리 잘해요. 아기는 어머님 닮아서 예쁠 것 같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나는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진 씨가 함께 있었다. 한때 세상의 기준과 시선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관계는 이제 하나의 생명을 품으며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우리 안에 생긴 아이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증거이자 미래였다. 나는 매일 아침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인다. 우리 아기야, 너는 축복이야.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너는 꼭 알게 될 거야.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나의 하루는 조금 더 느려졌다. 예전처럼 빠르게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편의점에서도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게 되었다. 대신 나는 계산대 근처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진열된 상품을 체크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진 씨는 더욱 세심해졌다. 내 컨디션을 살피고 의자에 오래 앉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처음엔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의 다정함은 오히려 나를 더 편하게 만들었다. 편의점은 여전히 분주했고 동네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다. 일부 손님은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지만 대부분은 따뜻한 말과 미소를 건넸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꼭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키운 기분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울컥했다. 이 작은 편의점, 한때는 단순한 일자리였던 이곳이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자 가족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이었다. 잠에서 깬 순간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손을 꼭 쥔 우진 씨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무서워요.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끝까지 함께할게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긴 진통 끝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건강했고 작고 따뜻한 체온으로 내 품에 안겼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다. 이 아이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의 결실이었다. 잘 왔어. 우리 아기. 우진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내 아빠야. 늦은 아빠지만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할 자신 있어. 그 순간 우리 셋은 하나가 되었다. 출산 후 몇 주 동안 나는 집에서 몸조리를 했고 우진 씨는 혼자서 편의점을 운영했다.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도 그는 매일 저녁이면 집에 들러 내 손을 잡고 하루를 들려주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알바생이 아닌 공동 운영자로서. 우진 씨는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앞으로는 내가 사장님이야. 나는 이제 뒤에서 도울게. 처음엔 놀랐지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진열대를 바꾸고 고객 응대 방식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정하며 새로운 운영을 시작했다. 손님들은 나를 젊은 사장님이라 부르며 응원해 주었다. 아이는 낮엔 유모차에 누워 매장 한켠에 있었고 손님들은 지나가다 한 번씩 아이를 보고 웃어주었다. 엄마 닮았네. 아이고, 벌써부터 아빠 손 꼭 잡고 있네.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그 모든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물을 것이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아빠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사람으로 다가와 준 분이야.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지만 아빠는 엄마의 마음을 먼저 봤어.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졌단다. 내가 느꼈던 위축, 외로움, 불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네, 아주 괜찮아요. 그 사람은 제 삶을 구했으니까요. 달빛 아래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까지 자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편의점은 아직도 똑같은 자리에서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우진 씨는 조용히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른다. 나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문득 창밖을 바라본다. 초저녁의 달빛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다. 달빛 아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간다. 사랑하고 웃고 함께. 그리고 이제는 세 명이서